아니, 회장님. 진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회원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진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만해. 아버지. 진아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으며 무너진다. 회장이 달아나려 하지만 회원들이 막아서며 회장님, 일단 이야기를 다 들어봅시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면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토요일 새벽 5시 반, 박영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목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몸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재빨랐죠. 김밥을 싸던 옛 교사의 손길로 주먹밥을 쥐어가며 영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소풍 전날 밤 아이들 도시락을 하나하나 점검해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콩나물 무침에 단무지,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던 달걀말이까지. 그때처럼 정성스럽게 주먹밥 속에 참치와 김치를 넣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똑똑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주는 손길에는 40년 교직 생활의 노하우가 묻어 있었죠. 영자야, 오늘 날씨가 좋다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야. 남편 최동수가 묵직한 등산 가방을 어깨에 메며 투덜거렸습니다. 75세의 퇴직 공무원답게 꼼꼼하게 준비물을 챙기는 모습이 영자 눈에는 여전히 듬직해 보였죠. 지팡이 2개의 여분의 물통까지 늘 만반의 준비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동수는 손목에 빨간 로고가 새겨진 등산용 장갑을 끼며 가방 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허리 조심해, 동수씨. 오늘 능선길이 길다던데. 영자가 물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동수의 허리는 예전부터 약했거든요. 공무원 시절 책상에 앉아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이었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허리가 뻐근해져서 며칠씩 고생하곤 했습니다. 허리는 당신이 더 조심하고 난 사진 찍고 천천히 갈 거야. 동수는 영자의 작은 배낭을 들어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새로 산 보라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는데 동수 눈에는 10년 전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한 영자의 모습이 고마웠죠. 그때 며느리 최진아가 잠옷 차림으로 현관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43세의 진아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늘 실속을 챙기려 했죠. 최근 들어서는 시부모님의 보험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에는 보험 약관이 적힌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요즘 산행 자주 다니시죠? 어르신 맞춤 보험 특약이 새로 나왔어요. 만약 넘어지시면 입원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이고 후유장애까지 보장해드려요. 상해 사망 시에는 3천만 원까지 나오고 골절이나 타박상만 있어도 치료비가 다 나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보장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진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영자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영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진아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건 천천히 알아보자꾸나. 산에서는 발이 제일 중요한 거지 보험이 아니라. 영자는 진아의 열성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들어 보험 이야기만 나오면 진아의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한번 다치시면 회복도 어렵고. 진아가 다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영자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진아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영자는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동수와 함께 걸어가는 골목길,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단풍잎이 떨어진 보도블록 위를 걸으며
영자는 지갑 속 낡은 교원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리던 그 직감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진아가 요즘 보험 이야기를 자꾸 하네. 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수도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죠. 며느리 나름 우리 걱정해주는 거겠지. 그런데 좀 과하긴 해.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진아의 태도 변화가 신경 쓰였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진아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동네 산악회 모임 장소인 버스 정류장 앞 회장이 빨간 바람막이를 나눠주며 구성원들을 점검했습니다. 68세의 회장은 목소리가 우렁차고 리더십이 강했죠. 영자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산악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장의 말을 따랐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큰 회장은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됐죠. 회장은 손목에 검은 팔토시를 끼고 목에는 얇은 호루라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산악회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우리 팀 오늘 정상에서 단체 셀카 한 장 받고 막걸리 한 사발씩 하자고. 회장의 너스레에 회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들 회장의 유머를 좋아했죠. 영자는 새로 바꾼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아직 서툴렸지만 오늘은 정상에서 셀카를 찍어볼 생각이었죠. 동수와 함께 추억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동수 씨, 오늘 정상에서 우리 사진 찍자. 그래, 오랜만에 둘이서 사진 한 장 찍어보자고. 동수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단체 버스가 도착하자 회원들이 335 탔습니다. 영자와 동수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고 회장은 맨 앞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 산행 코스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센 편이니까 정상 부근에서는 조심하시고 특히 바위 구간에서는 서로 도와가며 올라갑시다. 정상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 점심은 정상에서 드실 거예요. 버스가 출발하자 영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고층 아파트들이 점점 작아지고 대신 나무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서 산 전체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동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며느리 진아가 떠올랐죠. 요즘 들어서는 만날 때마다 보험 이야기만 했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신들을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오늘만큼은 산바람과 함께 마음을 비우고 싶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하루는 늘 그랬습니다. 소박하고 또렷하게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산행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자와 동수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천천히 오르막길을 걸었죠.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서 길 양쪽으로 붉은 단풍나무와 노란 은행나무가 터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단풍잎을 주워 담기도 했죠. 예전 교사 시절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수업에 쓰려고 예쁜 낙엽을 모으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빨간 단풍잎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재료였습니다. 영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정상까지 아직 멀었어. 동수가 영자의 배낭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다리가 조금 무거워지고 있었죠. 그래도 오랜만에 동수와 함께하는 산행이라 기분은 좋았습니다. 동수의 빨간 로고가 새겨진 등산 장갑이 햇살에 반짝거렸거든요. 다른 산악회 회원들도 각자의 페이스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씨 부부는 서로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고 70대 초반의 박 씨는 지팡이를 짚으며 꾸준히 발걸음을 옮겼죠. 회장은 가장 앞서서 길을 안내하며 중간중간 뒤돌아 회원들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목에 걸린 호루라기와 검은 팔토시가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오르막 끝에 다다르자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산죽이 부딪히는 소리가 옛 교문 종소리처럼 깔끔하게 들렸죠.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울리던 등교 종소리, 아이들이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까지. 그때가 참 그립더군요. 회장이 앞서서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고. 정상까지 마지막 구간이니까 힘내세요. 회원들이 하나둘씩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도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마셨죠. 집에서 끓여온 대추차였는데 단맛이 피로를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바위턱 근처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상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동수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었거든요. 뒤로는 단풍으로 물든 산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과 붉게 물든 산봉우리들이 그림 같았죠. 동수 씨, 여기서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영자가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동수는 바위에서 일어나 영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찍어? 셀카 하는 법 알아? 동수가 웃으며 물었죠. 영자는 며칠 전 손녀에게 배운 셀카 찍는 법을 떠올리며 휴대폰을 돌려들었습니다. 화면에 자신과 동수의 얼굴이 나타나자 신기해하며 각도를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뒤쪽 배경으로 아름다운 단풍 풍경이 함께 담기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삼각대가 없어도 괜찮을까?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조금 떨렸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해봐. 동수가 격려해줬습니다. 영자는 타이머 기능을 찾아 10초로 맞췄습니다. 손녀가 알려준 대로 화면을 터치하면 10초 후에 자동으로 사진이 찍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영자의 어깨를 감싸더니 같이 찍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죠. 영자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는데 회장이 바로 뒤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검은 팔토시가 영자의 시야에 들어왔죠. 아, 회장님. 깜짝 놀랐네요. 영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회장은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 사진 찍으시는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장이 영자 뒤로 바짝 다가서며 영자의 휴대폰 화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자, 준비됐어? 하나, 둘. 영자가 타이머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영자의 휴대폰 화면을 향해 뻗어졌고 동시에 영자는 뒤에서 무언가 강한 힘이 자신의 등을 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찰칵과 동시에 뒤에서 등이 밀려나갔습니다. 영자는 균형을 잃으며 앞으로 비틀거렸죠. 발이 붕 떠오르는 느낌과 함께 낭떠러지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아!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바위 틈새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죠. 영자야. 동수가 황급히 팔을 뻗었고 영자는 겨우 바위 틈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손바닥에 날카로운 바위의 감촉이 느껴졌고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동수와 다른 회원들이 재빨리 달려와 영자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동수가 영자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바로 뒤에 있던 회장은 어느새 다른 회원들과 함께 서 있었죠. 괜찮으신가요? 바람이 너무 세서 위험해요. 회장이 다가와 영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영자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밀린 거죠? 영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분명히 회장이 자신의 바로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등이 밀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모두들 비틀거렸거든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영자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바람이 너무 세네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네요.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영자의 귀에 들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수습하고 숨을 고른 뒤 일행은 다시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영자는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넘어간 것에 안도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의 등을 의도적으로 밀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버스 안에서 산악회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떠돌았습니다. 방금 밀린 거 봤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글쎄, 바람이 세긴 했지만 이상했어. 그런데 회장님이 바로 뒤에 계셨던 것 같은데. 남편분이 미신 건 아니겠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영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바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정말로 자신을 밀었던 걸까? 옆자리에 앉은 동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동수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온 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오늘 찍은 사진을 확인해 봤습니다.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보니 바위턱에서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죠. 사진을 보는 순간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타이머로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속에는 자신과 동수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희미하게 다른 사람의 손이 보였거든요. 영자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어깨 뒤로 파고드는 손목, 그 손목에 달린 얇은 호루라기 줄과 검은 팔토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동수의 장갑에는 분명히 빨간 로고가 있었는데 사진 속 손에는 그런 로고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상해. 이건 당신 손이 아니야. 영자가 동수를 불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동수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 내 장갑은 빨간 로고가 있어. 이건 내 손이 아니야. 동수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난 안 밀었어. 내가 비틀거려서. 나도 잡으려 했지. 동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손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 손의 특징은 회장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밤새 뒤척이다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사진을 보고 난 후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동수는 벌써 일어나 신문을 보고 있었죠. 영자야, 어제 일 때문에 잠 못 잤지? 동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수 씨,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자. 영자가 어제 찍은 셀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 아래서 보니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자신의 어깨 뒤로 뻗은 손, 검은 팔토시, 그리고 목에 걸린 호루라기 줄까지. 분명히 회장의 손이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의 세부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손녀가 알려준 대로 휴대폰 설정에서 정보 메뉴를 들어가 봤죠. 촬영 시각은 오전 11시 32분 8초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셔터 방식이 타이머가 아니라 화면 터치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해. 분명히 타이머로 설정했는데.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수도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타이머로 했다면 여기에 다르게 나와야 하는 거 아냐? 동수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린아이에게 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대신 옛 제자이자 동네 컴퓨터점을 운영하는 성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진이는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영자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성진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어제 일어난 일과 사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성진이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1시간 후 성진이가 영자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받아든 성진이는 사진을 자세히 분석했죠. 선생님, 이건 확실히 이상해요. 타이머로 찍었다면 메타데이터에 다르게 기록돼야 하는데 이건 누군가 화면을 직접 터치해서 찍은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내 휴대폰 화면을 눌렀다는 뜻이야?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성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손. 선생님, 남편분 손이 아니죠? 성진이가 사진을 확대하며 물었습니다. 동수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장갑은 빨간 로고가 있어. 사진 속 손에는 그런 게 없잖아. 성진이는 사진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검은 팔토시와 호루라기. 산악회 회장님 것 같은데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이 정말로 자신을 밀었다는 뜻일까?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회장과는 평소에 별다른 마찰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어제 산행 때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건 없을까요? 성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영자는 번뜩 떠올랐습니다. 관광버스에는 분명히 블랙박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진아, 버스 기사님께 연락해보자. 영자는 산악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어제 버스 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다행히 기사님은 친절하게 응답해줬죠. 아, 어제 산행 가신 분이시군요. 블랙박스 영상이요? 네, 일주일 정도는 저장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오후에 성진이와 함께 버스 회사를 찾아간 영자는 어제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진이의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해 봤죠.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상 직전 휴식 장소에서의 상황이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영자가 바위턱 근처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회장이 영자의 뒤로 바짝 다가서는 장면도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회장이 영자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 보세요, 선생님. 성진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선생님 휴대폰 쪽으로 손을 뻗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영상에서 영자가 앞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니 더욱 확실해졌거든요. 회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터치했고 동시에 자신을 밀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 진아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산에서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김에 지난달에 새로 가입하신 상해특약으로 청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다 처리해드릴게요. 영자는 진아의 메시지를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다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은 진아에게 산행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보험 청구 이야기를 이렇게 빨리 꺼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동수 씨, 진아가 어제 일을 어떻게 알지? 영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동수도 고개를 갸웃했죠. 우리가 말한 적 없는데 이상하네. 성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며느리분이 보험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최근에 새로 가입하신 보험이 있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가 권해서 지난달에 상해보험을 하나 더 가입했어. 혹시 그 보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셨나요? 성진이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죠. 진아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자세히 보지 않았거든요.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서랍에서 보험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진아가 정리해준 파일을 펼쳐보니 여러 개의 보험이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입되어 있었죠. 상해 사망, 후유장애, 입원 일당 등 다양한 특약들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영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익 자란에는 모두 법정 상속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이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서명. 평소 선생님 서명과 좀 달라 보이는데요. 영자도 자세히 보니 자신의 평소 서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글씨체가 어색하고 어딘가 서툰 느낌이 들었죠. 이 서명,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죠. 회장의 이상한 행동,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보험 이야기,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여러 개의 보험들.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감으로가 아니라 증거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사진의 메타데이터, 블랙박스 영상, 보험 서류의 서명까지 모든 것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진아, 우리가 직접 조사해봐야겠어. 영자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온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산악회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난 산행에서 정상 부근 부부 다툼 목격했습니다. 보험 관련 대화 들렸는데 혹시 고의적인 건 아니었을까요? 글을 읽은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죠. 누군가 자신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게시글 조회수는 벌써 1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보험금 때문에 가족끼리 문제되는 경우 많다던데. 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무섭네요. 혹시 산악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도 그날 봤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 소문은 연기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산악회 게시판이 하루 만에 시끌벅적해졌죠. 동수는 게시글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누명을 써야 한다니.
동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죠.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며 한 번도 흠집 없이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영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교사 시절 진실을 가려내던 그 방법들을 다시 사용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오후 영자는 성진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진아,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성진이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죠. 선생님, 제가 보험 전문가인 친구한테도 물어볼게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둘은 먼저 지나가 설계한 보험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설계 내역을 받아서 꼼꼼히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최근 3개월 사이에 상해 사망 보험이 3개나 중복 가입되어 있었고 후유장애와 입원 일당 특약도 각각 2개씩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야? 영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수익자란에는 모두 법정 상속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죠. 자신이 언제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다는 걸까? 성진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상해 사망이 일어나면 총 보험금이 9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후유장애라도 생기면 3천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입원 일당도 하루에 30만 원씩 나오고요. 영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걸려 있었다니.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동수의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보험료를 내고 있었을까? 영자는 설명 확인서의 서명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평소 서명과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특히 영자라는 글씨가 어색하게 삐뚤어져 있었고 필압도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따라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이 서명들 다 내가 쓴 게 아니야. 영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진이는 영자의 다른 서명들과 비교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누군가 선생님 서명을 흉내낸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서명 위조죠. 그날 저녁 영자는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제 뒤에 계셨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산에서는 밀고 당기는 일이 허다해요. 바람도 세고 발판도 불안정하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받쳐주기도 하는 거죠. 별일 아니에요. 회장의 대답은 너무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회장님 손이 제 휴대폰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셀카 찍기 어려워 보이셔서요.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하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장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고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자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괜한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이 다치면 손해보는 건 결국 가족이에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문자를 읽은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수에게 문자를 보여주자 동수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야, 이거 위험 문자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좀 더 조사해보자.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이죠. 그날 밤 영자는 오래된 공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에 쓰던 학급일지였죠. 그 안에는 아이들 이름 옆에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자만의 기호였거든요. 빨간 점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음, 파란 점은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했습니다. 영자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진아, 그리고 동수까지 각각의 행동과 말들을 되짚어보며 점을 찍어나갔죠. 마치 예전에 문제아들을 상담할 때처럼 차근차근 분석해 나갔습니다. 회장의 이름 옆에는 빨간 점이 여러 개 찍혔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바뀌었고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증거가 그의 말과 맞지 않았거든요. 특히 휴대폰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설명은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진아의 이름 옆에도 빨간 점들이 생겼습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이상한 서명들, 그리고 사고 직후 바로 나온 보험금 청구 제안까지 평소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마치 이미 계획된 일인 것처럼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수의 이름 옆에는 파란 점이 찍혔습니다. 남편의 행동과 말에서는 거짓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동수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와 함께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영자는 공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점을 찍어야 하는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라니.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성진이와 함께 산악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이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에는 회장의 등산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옷걸이에 걸린 검은 팔토시와 책상 위에 놓인 호루라기를 보니 사진 속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주일 후 산악회에서 뒤풀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동수가 오히려 나가자고 했죠. 영자야, 숨어 있으면 더 이상해 보여. 당당하게 나가자. 동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회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회장의 행동을 더 관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회장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뒤풀이 장소는 산 근처의 작은 막걸리 집이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좌식 테이블이 놓인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이었죠.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회장은 평소처럼 술을 권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은 걱정 다 잊고 한 잔씩 하시죠.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영자 눈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영자는 회장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역시 검은 팔토시를 끼고 있었고 목에는 얇은 호루라기가 걸려 있었죠. 바로 사진 속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이 술잔을 들 때마다 손목의 흉터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동수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계속 권하다 보니 어느새 소주를 서너 잔 마시게 됐죠. 아저씨,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산에서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즐겁게 지내요. 회장이 동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눈빛에는 묘한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회장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동수에게만 유독 자주 술을 따라주고 계속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마치 동수를 취하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회원들과는 평범하게 대화하면서도 동수에게만은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동수 씨, 한 잔 더 하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회장이 연신 술을 권했습니다. 회장님, 동수 씨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남자들끼리 한잔하는 건 당연하죠. 요즘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 회장의 말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동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동수였기에 금세 취기가 올라온 것 같았죠. 영자야, 나 좀 어지러워. 동수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흐릿해졌고 눈동자도 초점이 흐려 보였습니다. 영자는 걱정이 돼서 동수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집에 가자. 영자가 말했지만 회장이 말렸습니다. 아직 일찍인데 뭘 그러세요? 조금만 더 계세요. 2차로 노래방도 갈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영자는 동수의 상태가 걱정돼서 일어났습니다. 동수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회장만은 이상하게 침착해 보였어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회장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차로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버스 타고 가시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영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정말 많이 취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회장의 차를 타게 됐죠. 회장의 차는 검은색 SUV였는데 뒷좌석에 앉은 영자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과 동수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동수가 취한 상태에서 평소 하지 않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회장님, 솔직히 말해요. 그날 제 아내를 밀었죠? 동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술 때문에 평소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회장은 차를 천천히 운전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동수는 계속 따졌습니다. 사진에 회장님 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에도 다 증거가 있다고요. 아저씨, 감정 좀 다스려요. 세상 원리는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자는 소름이 돋았죠. 회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들도 언젠가는 가실 텐데 그때 가족들이 어려움 없게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동수가 더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차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회장의 말이 점점 위협적으로 들리고 있었거든요. 백미러로 보이는 회장의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병원비, 장례비, 다 돈이에요. 미리 준비해두는 게 가족을 위한 일 아닌가요? 회장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린 후 동수는 계속 비틀거렸습니다. 영자가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동수의 상태가 계속 악화됐죠. 영자야, 숨이 가빠. 가슴이 답답해. 동수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영자는 깜짝 놀라며 동수의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너무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동수 씨,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술 때문인 것 같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목소리도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동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손끝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영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동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아졌네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응급구조사의 말에 영자는 머리가 하얘졌죠. 평소 건강했던 동수가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된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서 뇌출혈 위험이 있어요.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나 과음이 원인일 수 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영자의 휴대폰에 사고 접수 완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신청인은 최동수로 되어 있었죠.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동수가 언제 사고 신고를 했다는 걸까? 동수는 지금 의식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말이죠. 보험회사 번호로 온 공식 문자였습니다. 동수 씨, 이게 뭐야? 영자가 문자를 보여주려 했지만 동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산소 마스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영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며느리 진아가 관련되어 있는 걸까? 지금까지는 회장만 의심했는데 보험 관련해서는 진아가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아만이 동수의 개인정보로 보험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영자는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진아, 동수 씨가 쓰러졌어. 그런데 사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문자가 왔어. 동수 씨가 한 게 아닌데. 성진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틈으로 미세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졌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 읽어봤죠. 이쯤에서 끝내요. 산은 입을 닫고 사진은 지워지죠. 더 이상 파헤치면 남편분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의 위협, 진아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동수까지. 하지만 영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자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동수의 상태는 다행히 안정됐지만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죠. 영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제 받은 위협,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병원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조차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동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가끔 눈을 뜨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야. 간신히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불렀죠. 영자는 동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동수 씨. 내가 다 해결할게. 성진이가 아침 일찍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여러 자료들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밤새 잠도 못 주무셨네요. 성진이는 영자의 야윈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죠. 영자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영자는 어제 받은 편지를 성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성진아,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아. 누군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성진이는 편지를 읽어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그리고 동수 씨가 이 상태인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영자는 다시 한번 그날 찍었던 셀카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제까지는 회장의 손에만 집중했는데 오늘은 다른 부분도 살펴보기로 했죠. 사진을 최대한 확대해서 보니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손목에 있는 흐릿한 점 하나가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성진아, 이 점 좀 봐. 이게 뭘까? 영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성진이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점이나 흉터 같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검지와 중지 사이가 유난히 벌어진 것도 특이해요. 이런 특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영자는 번뜩 떠올랐습니다. 산악회 사무실에서 봤던 회장의 손을 기억해냈거든요. 분명히 비슷한 위치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성진아, 우리 산악회 지난 활동 사진들을 찾아보자. 회장님 손이 나온 사진이 있을 거야. 성진이는 노트북을 꺼내 산악회 온라인 갤러리에 접속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산행 사진들이 수백 장 올라와 있었죠. 춘천 산행, 설악산 단풍 구경, 지리산 억새밭 탐방까지 다양한 활동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회장의 손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성진이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지난달 산행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회장이 앞줄에서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성진이가 사진을 확대하자 회장의 손목에 있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네요, 선생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해요. 성진이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영자도 두 사진을 비교해 보니 확신이 섰죠. 셀카 속의 손과 회장의 손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흉터의 위치, 손가락의 길이, 심지어 손목의 굵기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영자는 사진 하단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반사된 작은 이미지. 속에서 홈 버튼을 누르고 있는 다른 손이 잠깐 비쳐 보였거든요. 성진아, 이것도 봐. 내 휴대폰을 누르고 있는 손이 하나 더 있어. 성진이가 사진을 더욱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건 회장님이 선생님 뒤에서 휴대폰 화면을 직접 눌렀다는 증거예요. 타이머가 아니라 수동으로 찍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반사 이미지는 조작하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영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조작해서 사진을 찍었고 동시에 자신을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죠. 회장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며느리 진아와는 어떤 관계일까? 그때 옛 제자 성진이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관광버스 블랙박스를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봐요. 어제는 영상만 봤는데 오디오도 함께 들어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블랙박스는 음성도 꽤 선명하게 녹음돼요. 둘은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최대한 키우고 자세히 들어봤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만 들렸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의 웃음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대화 소리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산 직전 부분에서 희미하게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볼륨을 더 키워봐. 영자가 말했습니다. 성진이가 오디오를 증폭시키자 회장과 누군가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해둔 거지.
분명히 회장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에서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회장님. 조심해요. 엄마가 알면. 진아의 목소리였거든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아가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성진아, 다시 들어봐. 진아가 뭐라고 했지?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진이도 놀란 표정으로 오디오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분명히 진아가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진아와 회장이 부녀 관계라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둘의 계획이었다는 뜻일까? 보험 가입부터 산에서의 사고까지. 모든 것이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을까? 영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해둔 거지. 순서대로 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조심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진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이 진아의 친부이고 둘이 함께 보험금을 노린 계획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계획의 표적이었다는 것 말이죠. 지난 몇 달간 진아가 보험을 권유했던 것도 회장이 유독 친절하게 대해줬던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성진이가 말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미수 아닌가요?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영자는 병원 침대 옆 탁자에서 종이를 꺼내 한 줄로 결심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수업 진실을 말하게 하는 방법 기록으로 사람으로 장소에서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영자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그 진실을 밝혀낼 차례였죠. 영자는 성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성진아, 이제 준비를 해야겠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거야. 성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이미 한 번 시도했으니까.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영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동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동수 씨,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동수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영자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틀 후 영자는 산악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그날 산행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원들과 진아도 함께 불러주세요. 그날 오후 산악회 사무실에는 주요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을 비롯해 평소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회원 6명, 그리고 며느리 진아까지. 진아는 영자의 요청에 어리둥절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했죠. 동수는 아직 병원에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사무실 앞쪽에 서서 회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예전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 섰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 숙제 검사라고 할까요? 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진이가 미리 준비해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큰 화면에 그날 찍었던 셀카가 나타났죠. 회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날 사진이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 영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사진은 타이머가 아닌 화면 터치로 찍혔습니다. 영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군가 제 휴대폰을 직접 눌렀다는 뜻이죠. 회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회장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도와드린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둘째, 이 손목의 점과 호루라기 줄을 보세요. 영자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손입니다. 영자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난달 산악회 단체 사진이 나타났죠. 이 사진에서 회장님의 손을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흉터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두 사진을 비교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똑같네.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린 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죠. 하지만 영자는 침착했습니다. 셋째, 버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성진이가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희미하지만 회장이 영자 뒤로 다가서는 모습이 보였죠. 여기서 회장님이 제 뒤로 바짝 다가오시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자가 오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법정상속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회원들은 더욱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니, 회장님. 진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진아에게 집중됐죠. 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죠? 한 회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네요. 회장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나왔죠. 증거랍시고 사진 장난을 치는군요. 이런 걸로 사람을 의심하다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성진이가 새로운 영상을 틀었죠. 그날 정상에서 다른 등산객이 찍어 유튜브에 올린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회장이 영자의 등 뒤로 다가서며 화면을 눌러주는 장면이 흐릿하게나마 보였거든요. 이 영상은 제3자가 우연히 촬영한 겁니다. 조작할 수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죠. 영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어요. 진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았죠. 그만해, 아버지. 진아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한 회원이 되물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은 제 친부예요. 어릴 때 엄마와 헤어지셨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장은 밖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원들 중 경찰 출신인 김 씨가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죠. 회장님, 일단 이야기를 다 들어봅시다. 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아는 무너지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회장님은 제 친부예요. 그리고 빚이 많아요. 저는 설계 수당을 벌려고 아버지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쉽게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미끄러지게만
다치시기만 하면 된다고. 영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도 교사로서의 마음이 앞섰죠. 진아야,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요? 사진 몇 장으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그리고 제3자가 촬영한 영상까지. 김 씨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예정이었죠. 영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손은 밀어 떨어뜨리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해요. 진아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어머님을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만 다치게 해서.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아야, 조금이든 많이든 사람을 해치려 한 건 똑같아. 회장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했어요. 하지만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보험금 좀 받으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자는 교단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거짓말로 덮으려 해도 말이에요. 경찰이 도착했고 회장과 진아는 체포됐습니다. 영자는 모든 증거 자료를 경찰에게 제출했죠. 사무실에 남은 회원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수는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된 상태였죠. 영자는 동수와 함께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동수 씨, 이제 정말 끝났어. 영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수도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영자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입원하는 동안 동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영자야, 너 정말 대단해. 40년 교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구나. 동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동안 가입했던 중복 보험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진아가 위조 서명으로 가입한 보험들은 모두 무효 처리됐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었죠. 보험회사에서도 사기 사건으로 인정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환불해줬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 동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서명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진아는 구속됐다가 일주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회장과의 관계를 끊고 시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영자와 동수의 집을 찾아왔죠.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진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어머님을 해치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다만 다시 배우고 싶어요. 영자는 진아를 일으켜 세우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도 있었죠. 교사로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용서하고 가르쳐왔던 경험이 영자를 움직였습니다. 진아야, 사람은 실수로 배우는 동물이지. 다만 다시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마. 영자의 목소리에는 교사로서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돈보다도 소중한 거야. 그걸 잊지 마. 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어요. 보험 일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동수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아야,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 회장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계획적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영자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 블랙박스 영상, 제3자 촬영 영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가 됐거든요. 변호사도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회장의 동기도 밝혀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 그리고 딸 진아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욕심이 범행의 배경이었죠. 회장은 딸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변명했지만 판사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생명을 해치려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영자와 동수는 가파른 산 대신 도시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산책이었죠. 벚꽃이 활짝 핀 길을 걸으며 영자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동수 씨, 이번엔 정말로 우리 둘이서 사진 찍어보자. 영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머 대신 동수와 함께 화면을 터치하기로 했죠. 자,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동시에 화면을 누르자 찰칵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니 두 사람이 손이 겹쳐 잡힌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우리 사진이 나왔네. 동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만의 추억이야.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화면 터치 두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기록을 보며 뿌듯해했죠.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영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폰 사진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특히 사진의 메타데이터나 블랙박스 같은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 날 경로당에는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영자는 칠판에 첫 수업의 제목을 썼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기록은 끝내 진실을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진 한 장에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었는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영자가 설명하자 어르신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도 누군가 속이려 하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기술을 알면 거짓말을 쉽게 들킬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자신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예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성진이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성진이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성진아,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증거를 찾지 못했을 거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진실을 찾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성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휴대폰 교실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이죠. 저녁 무렵 영자와 동수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 구경을 했습니다.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고 개나리도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영자야, 올해 꽃이 유난히 예쁘네.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마음이 편해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며느리 진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비록 수입은 줄었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자와 동수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영자는 마음속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손은 밀어 떨어뜨릴 수도 붙잡아 올릴 수도 있다. 우리의 손은 이제 서로를 끌어올리는 데 쓰기로 했다. 그리고 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교사로서의 마지막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